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군요. 혹시 잠이 안 와서 깨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일찍 눈이 떠지셨나요? 밤새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아지고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 평생 불면과 싸운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이 새벽 시간을 사랑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나면 이 고요한 새벽이 축복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 그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무거운 철학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의 가장 따뜻한 이야기만 골라왔습니다. 평생을 두통과 시력 상실,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이 강해지면 육체의 쇠약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그의 말들을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지요. 혹시 지금 몸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오히려 당신은 더 단단해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를 부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오는 거랍니다. 젊었을 때 넘어지면 금방 일어났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번 일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파티라고 불렀어요.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올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던가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좋아지던가요? 그저 현재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체념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것으로 끌어안겠다는 용기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지요.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배우자가 원하는 모습, 자식들이 원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노년이야말로 비로소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출 필요 없어요.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랍니다. 가장 높이 나는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혹시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나요?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모든 것이 내리막인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바닥이라는 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곳에 내려앉아야 해요. 웅크려야 뛸 수 있는 것처럼요. 지금의 힘든 시간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독 속에서 사자가 된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양처럼 행동하게 되지요. 눈치 보고 남 따라하고 소심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그걸 외로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사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 질서정연한 삶만 살면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고 어지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두려워지지요. 익숙한 것만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해요. 그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혼돈 속에서 새로운 나, 더 빛나는 내가 태어날 수 있다고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극복하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계단을 5개 더 올랐다면 그게 극복이에요. 평소보다 물을 한 잔 더 마셨다면 그것도 극복이지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이겨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고통도 의미를 가져야 한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지요. 의미 없는 고통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 견딜 수 있게 돼요. 병원에 다니는 것이 귀찮고 힘드시지요. 하지만 그게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조금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요. 그러면 그 고통은 사랑이 됩니다. 위대한 일에는 침묵이 필요하다. 말이 많으면 힘이 분산돼요. 진짜 중요한 일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지요. 그걸 쇠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집중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힘의 응축이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미루고 미루던 일이 있으시지요. 언젠가 하려고 했던 것, 시간 나면 하려고 했던 것,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 우리는 정체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생각을 해보고 익숙한 패턴을 깨보세요. 그게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약자는 복수하고 강자는 용서한다. 오래 살다 보면 상처받은 일이 많지요. 잊히지 않는 배신, 용서할 수 없는 무례함, 그런 기억들이 밤마다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갉아먹어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랍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을 연장시키니까. 조금 충격적인 말이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연한 희망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는 계속 괴로웠어요. 희망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세요.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해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하면 되지요. 그 의지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도착점보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 고독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해요.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니까요. 가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100세까지 살아도 매일이 괴롭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70까지 살아도 매일이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에요. 성숙함이란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진지함을 다시 찾는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든 것에 진지했어요. 놀이도 진지하게, 친구 관계도 진지하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뎌졌지요. 모든 것이 시시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진지함을 다시 회복해요.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찾고 작은 것에도 감동받지요.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깊이만큼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해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남의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에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지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어집니다. 진정한 세계는 발명되어야 한다. 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년을 살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노인의 모습대로 살 필요 없어요. 새로운 나만의 세계를 발명하세요. 그게 니체가 말하는 창조적 삶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지금 힘드시다면 그건 별이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눈부셔 보이지요.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평화로울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크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곧 별이 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꾸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피곤해져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 경지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게 정신의 건강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좋은 습관은 천재성을 대신해요.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일들이 쌓여 큰 힘이 됩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마다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거예요. 대단한 결심보다 사소한 루틴이 더 오래 갑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다. 니체는 웃음의 힘을 알았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웃으면 정말로 몸이 좋아져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지요. 오늘 한 번이라도 웃어보셨나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진짜 웃음이 나올 거예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노화가 두려운 건 노화를 모르기 때문이고 죽음이 두려운 건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알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배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배움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어떤 노년을 보낼지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만들어가면 됩니다.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고통받는 법을 아는 자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고통과 마주하고 견디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람이 되지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건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려는 과정이에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보세요. 자신을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면서도 자신을 존중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기 비판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기준이 높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사실 자신을 존중하는 거랍니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으시지요. 그건 아직 성장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위대한 것을 원하는 자는 자신을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되지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잘 골라야 해요. 중요한 것에만 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게 현명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의 깊이만큼 기쁨의 깊이도 깊어져요. 아무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은 진정한 기쁨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들, 그건 나중에 느낄 기쁨을 위한 준비였어요.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더 깊은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산다는 것은 괴로움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사랑해야 한다. 삶은 원래 무거워요. 그 무게를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무게를 사랑해 보세요. 이 짐이 있기에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짐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면 때문에 숨기는 게 많아지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만 있으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니체 자신도 그랬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혼자 걸어갔지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전부요.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라는 풍성한 존재를 만들었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자랑이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몸이 쇠약해질 때 정신은 더 자유로워진다. 니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몸에 묶여있던 정신이 풀려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의 욕구에 끌려다녔지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그런 욕구도 줄어들어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높은 것,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지요. 어린 프리드리히는 총명했어요. 5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1등이었고 24살에 이미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고 시력은 점점 나빠졌으며 위장병도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빛이 눈을 찌르고 소리가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으니까요. 35세 건강 문제로 교수직을 그만두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따뜻한 곳을 찾아 끝없이 떠돌았지요.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기에 그의 사상이 가장 빛났다는 거예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 위대한 책들이 모두 그가 병들어 떠돌던 시절에 쓰였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세상을 뒤흔들 폭발물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의 사상은 그가 죽은 뒤에야 폭발했어요.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하나로 꼽히지요. 44살에 정신이 무너졌어요. 토리노 거리에서 말을 때리는 마부를 보고 울부짖으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뒤 11년을 어머니와 누이의 돌봄을 받으며 살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5살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플수록 정신을 더 단련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정신이 강해지면 육체의 쇠약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책상에 앉아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겪어낸 진실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울림이 있지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군요.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참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답니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의 총합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건 그만큼 풍요로워진다는 뜻이지요. 젊은이들은 가질 수 없는 깊이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세요. 그걸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이야기로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